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나영 아나운서, 네. 이번에 누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그럼요. 에이즈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달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지금은 홍콩에서도 발견이 된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홍콩의 확진자는 남아공 현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강한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도 하는데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듯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천 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대기자가 1,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대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5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이 은평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은 독일 작가 예니 에르펜베크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으로 1,700명대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는 26일 0시 기준 신규 환자가 1,7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은평 102명, 양천 73명입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21.1%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층 중증 환자 증가로 병상 부족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6.4%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47개뿐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모두 1,310명으로 처음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도 72.6%, 생활치료센터는 66.9%로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9일 코로나19 유행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정인양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이 25일 은평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는 행사가 취소돼 수상 작가들을 비대면으로 만났었죠. 네. 관련 뉴스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 본상 수상 작가로 선정된 예니 에르펜베크를 포함해 인도 작가 아룬다티로이 등 작년 수상 작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은 동독 출신의 소설가 예니 에르펜베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작품 모든 저녁이 머물 때는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삶을 5번의 죽음으로 보여줍니다. 문학상 선정위원들은 폭력과 전쟁 등 감당하기 어려운 서사를 견뎌내지 못하고 죽은 이들에게 작가가 보여준 관심과 애정이 이호철 문학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가는 분단 등의 역사적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Dass die Erfahrung, in einem geteilten Land zu leben, Iho Charles schreiben, ebenso wie mein eigenes geprägt hat. Relativer Willkür, quer durch Familien, quer durch Sprache, quer durch die eigene Kultur gezogen wurde, gibt einem ein Gefühl dafür, wie sehr politische Entscheidungen oft in individuelle Lebensläufe eingreifen.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은평구가 제정한 국제문학상입니다. 고 이호철 작가는 분단문학의 대표 문인으로 꼽힙니다. 이호철 작가는 은평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전쟁과 분단의 아픔, 사회 갈등에 관한 집필활동을 하다 2016년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평구는 2017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통일 미래를 꿈꾸는 은평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입니다. 문학이 가진 정서적 호소력과 가마력을 믿고 이를 실천해 오신 이호철 선생님의 작가 정신을 다음 세대에 발전시켜 이어나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호철 문학상 특별상은 심윤경 작가가 받았습니다. 심윤경 작가는 소설 영원한 유산에 왜곡된 식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상 수상 작가 예니 에르펜베크는 27일 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심윤경 작가는 다음 달 2일 증산정보도서관에서 독자들을 만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지 살펴보는 한 주간 주요 뉴스 시간입니다. 양천구가 내년도 예산으로 8,50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상회복과 지역 발전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 늘어난 8,537억 원. 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추가 접종 등 보건 분야 예산에 2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선별진료, 콜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 확충과 재택치료, 백신 추가 접종 등 의료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의 또 다른 축, 지역경제 활성화. 양천구는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돕는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지원합니다. 침체된 신월동 가방골목을 살리기 위해 소공인 공동기반 시설도 구축합니다. 지역 투자 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공약 사업인 목동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82억 원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도 관리에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양천에 가족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정원도시 양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지영 공원의 녹지축과 안양천 수생태축, 그리고 2025년에 완공 예정인 국회대로 상부 선영공원과 서서울 호수공원 목동 중심축 5대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유아와 초중 등 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 264억 원,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 34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4,400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내년도 양천구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 구의회 예결특위에 오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은평구의 예산안 규모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은평구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짰는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110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본 예산이 1조 원을 넘은 건 강남 강서, 노원, 송파에 이어 은평구가 5번째입니다. 김희경 은평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일상회복 지원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움츠렀던 지역경제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확장적, 전략적 예산 편성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청년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사업에 310억 원, 지역 상권 활성화에 73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복지 분야에는 5,87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규모로 구 전체 예산의 58%입니다. 은평구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문화 관광 분야는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7억 원 등 30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44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문화와 상권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국립한국문학관 예술마을과 같은 대규모 문화 기반 시설을 원활히 구축하여 은평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은평구는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불광 이동 복합청사 건립 55억 원, 응암 정보도서관 복합화 사업 28억 원,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 20억 원 등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81억 원, 감염병 대응 인력 운영 10억 원 등 보건 의료 분야에 290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은평구 내년 예산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가을철 가로변 낙엽 청소 횟수를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립니다. 은평구는 낙엽 청소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와 인도의 낙엽 청소 인력과 장비, 청소 구간 등을 확대해서 다음 달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청소 차량 6대가 휴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도록 해 환경미화원의 작업 구간을 최대한 인도변으로 한정시켰다며 이들의 작업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